램지 솔루션즈라는 곳에서 백만장자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통계 조사를 한 거죠. 이게 2024년 10월에 나온 자료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백만장자의 탑 5 직업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제 의사분들 굉장히 연봉 많이 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5개의 직업이 좀 의외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1위가 엔지니어예요. 재밌죠? 저희들 엔지니어니까. 2번은 어카운턴트, 이제 CPA를 포함한 그런 직업들이고, 3번이 굉장히 놀라운데 티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박봉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선생님들이 밀리어네어 탑 5 직업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매니지먼트. 이거는 회사에 좀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CEO라던가 임원이라던가 그런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5번째는 변호사, 어터니죠. 자, 그렇게 이 5가지 직업이 백만장자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통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백만장자들이 미국에 얼마나 있느냐? 밀리어네어들이 2,400만 명 정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면 전체 인구에는 약 7% 정도 되고,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0% 되는 사람들이 백만장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80%의 백만장자는 회사의 401k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75%는 401k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 계좌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Roth IRA나 개인 주식 계좌 같은 것들. 그리고 백만장자의 75%는 오랜 기간 꾸준하게 투자해온 것을 통해서 밀리언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2,400만 명의 밀리어네어 중에 대부분이 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제 50이 넘어서 은퇴할 뭐 그런 나이가 됐다거나 은퇴자시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고요. 자, 백만장자들 어느 누구도 단일 종목 투자가 자산 축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대박 나서 이렇게 좀 백만장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뭐 하이닉스나 한 주식만 투자를 해가지고 백만장자에 큰 기여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대부분 지루한 그런 투자들을 인덱스 펀드라던가 그런 ETF 같은 데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백만장자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통계에서는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분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79%의 백만장자들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자산이 전혀 없어요. 전혀예요. 전혀.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79%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3%의 사람들만 1밀리언이 넘는 자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18% 정도 되죠. 18%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1밀리언은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밀리언을 달성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버는 것보다 더 적게 쓰는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어요. 계속 알뜰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이 외식비로 한 달에 쓰는 돈이 200불 이하랍니다. 개인 기준이겠죠. 자, 개인 기준으로 200불 이하만 외식을 해요. 굉장히 좀 쇼킹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혼자 이제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뉴욕이나 어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혼자서 요리 안 하니까 보통 사다 먹으면 200불이 뭐예요? 한 달에 뭐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자산이 1밀리언이 되는데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외식비로 200불 이하밖에 사용하지 않더라. 이것도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였고요. 75%의 백만장자들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신용카드 잔액을 다음 달로 넘겨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93%의 백만장자들은 여전히 할인 혜택을 받는 쿠폰들을 쇼핑할 때 써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이제 1+1이라던가 아니면 할인해주는 그런 쿠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찾아서 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알뜰하게 사는 그런 삶의 패턴이 몸에 익어버린 거죠. 이제 자산이 불어나도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82%의 백만장자들은 여전히 장을 볼 때 구매 품목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서 장을 본다고 해요. 그 사람들 중에 28%는 리스트에 적힌 것만 구매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차트에 나오죠.
28%는 완전히 그걸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 57%는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다소 지킨다고 돼 있는데 리스트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사는 것도 일부 있는 거겠죠. 자, 이제 15%의 사람들만 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백만장자들의 그런 삶의 방식은 그렇게 자산을 축적해 올 때 몸에 익은 것들이 계속 발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만장자들은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일까? 아니요. 오직 15%의 사람들만이 회사 시니어 리더십 포지션이요. 그러니까 CEO나 CFO,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 93%의 백만장자들은 그들의 자산 축적이 높은 인컴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본인이 일했고 모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좀 충격적인 통계인데 31%의 백만장자들만 연평균적으로 10만 불 이상의 수입이 있었대요. 연평균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동안 일했다. 30년 동안의 연봉을 다 평균을 냈을 때 10만 불을 넘는 사람이 31%에 불과했다라는 거고요. 더욱 충격적인 건 33%의 백만장자들은 평생 단 한 번도 10만 불 이상의 연소득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이 영어 단어로 여러분 rich와 wealthy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제 정의로 했을 때 리치한 사람은 캐시플로우가 현재 많은 사람을 저는 리치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근데 wealthy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자산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리치하다고 해서 wealthy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wealthy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평생 10만 불을 넘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연봉으로 봤을 때. wealthy해지려면 검소한 생활 습관과 지루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꾸준한 투자에서 이렇게 큰 자산이 쌓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엔지니어들이잖아요.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자산 축적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탑 1 직업으로 선정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커리어를 일찍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 의학 대학원을 가죠. 그러니까 의학 대학원 마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의사 이제 프로페셔널로 시작을 하는 게 빨라야 30대 초반, 뭐 늦게 시작하시는 분은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는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22, 23살 그때 바로 커리어를 시작해요. 근데 엔지니어의 연봉이 커리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중상위권이요. 많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7만 불이다. 이미 그것도 중상위권이죠. 그 연소득을 갖고 오는데 401k를 통해서 회사 자금까지 이용한 자산 축적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자산을 이렇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직업들보다는 나은 면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화려함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리고 엔지니어이신 분들 여러분도 모두 밀리어네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좀 저축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다 보면은 어느 누구나 1 밀리언 정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